안녕하십니까, 사경환입니다. 이번에 강의해 드릴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회조사 분석사 작업형이죠. SPSS 버전의 프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실 건데, 좀 옛날 버전이긴 한데 가장 기초적인 여러분들 수준에 의해서 좀 최대한 쉽게 문제와 최대한 쉽게 만든 문제와 그거에 관련한 프리를 좀 설명드릴 건데, 이 강의에서는 이론적인 내용은 절대 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통계적 수식을 쓰는 부분도 그냥 가급적으로 다 패스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초보자를 기준으로 푸실 수 있는 부분을 한정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본 자료는 제가 수험생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가 직접적으로 가공 편집 원시 데이터를 직접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전반적인 흐름은 실제 시험하고 많이 유사합니다. 하지만 문장이나 배열, 원시 데이터 등은 제가 직접적으로 만드는 대로이기 때문에 모든 저작권은 저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개인 학습용으로 사용은 가능하지만 뭐 강의를 하신다거나 도서 출판에는 사용하시는 것을 한정적으로 불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 파일에 이렇게 해당하는 PDF 자료 요랑 원시 데이터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릴 건데, 정말로 참고 말씀드리면 제가 지금 작성하는 이 한글 자료하고 그다음에 해당하는 SPSS, 그다음에 엑셀 같은 경우는 제가 해당하는 기업용으로 정식으로 구매를 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서 불법화는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갑니다. SPSS 같은 거는 제가 파트너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 정식 현재 2019년도 제가 26 버전을 직접적으로 협조를 받아서 강의에 포함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버전에 해당하는 버전에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SPS 17 버전 이상이라면 큰 무리 없이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버튼이나 메뉴 같은 게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은 개인적으로 판단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본 강의는 기초만 합니다. 기초만 가져서 여러분들이 습득하실 수 있는 부분에 한정해서 계속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자, 본 강의는 자료는 어디에 있는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http 그 다음에 카페 네이버.com sdateclub 그 다음에 102029 여기를 검색을 하시게 되면 해당하는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2020라면 이렇게 보실 수 있겠고요. 해당하는 부분은 첨부 파일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여기는 동영상 제가 지금 계속 수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첨부 파일에 해당하는 문제 PDF로 되어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실습용 데이터만 여러분 직접적으로 받아서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또 이 자료 같은 경우는 실제로 제가 관연도부터 아주 옛날부터 제가 계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작업형 자료에 분석 자료죠. 도서에 포함됐던 자료 안에 테스트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 안에 첨부 파일을 압축을 푸셔서 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제공령 안에 테스트라는 폴더가 따로 있습니다. 그 자료하고 거의 동일하다는 거, 거의 동일하고 제가 문구는 약간의 자잘하게 조금씩 수정한 거 있지만 전반적인 흐름에는 동일한 자료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2003년도 8회 비슷한 문제가 내가 가장 쉬웠던 문제입니다. 이 수준은 최소한 이 수준은 푸셔야 됩니다. 작업형 시험을 보시기에는 최소한 이 수준은 푸셔야 그래도 한 10에서 15점 정도,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푸셔야 되실 것 같고요. 자, 하나씩 좀 읽어보시죠. 시험 시간은 대략적으로 2시간 정도 되실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디스켓 파일은 테스트 데이터로 되어 있다 라고 되어 있으신데, 실제로 요즘은 디스켓 파일로 제공이 되지 않습니다. 하드디스크가 다 저장이 되어 있고요. 특정한 폴더의 파일을 저장하게끔 문제에서 요청을 하고 있고, 나가실 때 최종적으로 시험 문제 해당하는 파일만 지우시고 나가시면 되고, 이 문제의 답안지를 직접 작성하시고, 다시 이 해당하는 문제에 직접 답안지를 작성하시고 이 답안지를 제출합니다. 해당하는 중간에 프리 과정이나 그런 것들을 저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또한 SPSS 외에 텍스트, 즉 메모장 외에는 그 외의 프로그램들을 절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엑셀 같은 것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들은 좀 참고하셔서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뭐 파일을 만들지 마세요라고 하지만 만드신 다음에 나가실 때 지우시고 나가시면 큰 무리가 없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답안지는 흑색이나 청색인데 가급적 흑색 볼펜을 쓰시고, 우선적으로 처음에는 연필로 먼저 쓰십시오. 연필로 먼저 쓰시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한다? 최대 보시고 나서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볼펜으로 확인하시고 다시 한번 제출하시면 되실 것 같고, 틀린 부분은 요즘 들어서 그냥 두 줄만 그으시면 됩니다. 두 줄만.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거는 연필로 먼저 작성하시고 그 다음에 한번 다시 처음부터 복습을 하시면서 어떤 답이 정확하게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과정들을 보시면 충분하게 여러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답안 답날 외에는 이상한 부분에 대해서 낙서를 하면 부정회의로 체크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처럼 소수점 발생 시 별 말이 없으면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하라고 나와 있으면 소수점 넷째 자리 쓱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직접 화면상에 제정을 하면서 변경을 하면 하셔야 됩니다. 눈으로 직접 반영을 하시는 것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눈으로 반영을 하시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한데, 예를 들어 보도록 하죠. 무슨 말이냐면 34.12 예를 들어서 44471 있다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고 가정하겠습니다. 이거 눈으로 보게 되면 이 부분을 반올림을 해서 얘를 또 반올림을 하겠죠. 원칙적으로는 소수점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을 하게 되면 원래 답은 34.124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하지만 여기서 반올림을 하거나 화면에서 보면 여기 5가 되고 또 5가 되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만약에 1, 2, 4, 5, 4, 7이 나온다 그러게 되면 얘가 또 반올림을 하게 되거든요. 반올림은 5가 될 것이고 또 눈으로 보게 되면 얘가 또 반올림을 하는, 그래서 12.125라고 답을 작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화면상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SBS 화면상에 직접 소수점을 정리하시면서 답안을 작성하셔야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갑니다. 이 배점은 문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문제점은 다르고요. 문제 유형부터 한번 보시게 되면 300면 데이터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코딩 가이드가 나타나며, 그다음에 999는 무응답으로 되어 있는 거고, 얘는 결측치를 처리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결측치에 대한 이론적인 내용을 하지 않을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래서 결측치를 처리하는 방법만 말씀을 좀 드릴 거고, 일단 코딩 가이드 이런 자료들이 있겠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결측치가 되겠죠. 얘는 양적 자료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학력, 얘는 질적 자료. 이건 좀 애매합니다만 정확하게 얘는 질적 자료가 됩니다. 이 니커트 척도죠. 이 니커트 척도 같은 경우는 원칙은 서열 척도입니다. 원칙은 그래서 평균을 사용하시면 안 되지만, 그래서 평균을 사용하라 그러면 평균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얘는 양적 척도가 될 거고, 요건 좀 애매합니다. 요거는 양적이 될지 질적이 될지는 분석에 많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계속적으로 갑니다. 자, 해당하는 연령을 그룹핑을 해서 그룹하는데, 이 퍼센트를 적으라고 나오시면 요즘 들어서는 어떻게 나오냐 말씀을 드리면, 요즘 들어서는 어떻게 나오냐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요즘 들어서는 죄송합니다. 요즘 들어서는 이렇게 아예 네모칸에다가 점을 넣고 이렇게 이 안쪽에 답을 작성하라는 부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해당하는 뭐 두 자리면 20.3%, 그렇죠? 20.3%로 이렇게 답을 사용하시면 작성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빈도 분석을 실시하라는 것이죠. 빈도 분석에서 표준 편차, 중앙값, 그다음에 3, 4분의 수, 1500분의 수를 그셔야 돼. 이게 무응답입니다. 무응답을 쓰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해당하는 기무가설과 대립가설에 대해서 작성하시오 그러면 별 무리 없이 해당한 부분을 작성하시면 되고, 만약 통계적 수식으로 적으라면 해당한 통계적 수식으로 작성하셔야 됩니다. 근데 본 강의에서는 통계적 수식은 설명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해당하는 교차 분석을 실시하게 되는 거고요. 해당한 피어슨 카이 제곱, 얘가 검정 통계랑 자유도, 유효확률값, 그 다음에 얘에 대한 해당하는 기무가설에 대한 간단한 해석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당하는 농구장 이용 정도와 탁구장 정보니까 이런 경우는 뭐 대응 표본 T 검정이 될 것 같아요. 이용 정도와 이용 정도에 해당한 부분이기 때문에 대응 표본 T 검정이 될 것 같고요. 해당한 부분을 분석으로 실시하셔야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세 개의 집단 간의 전반적 망독도 평균 차이 검정이니까 얘는 3개 이상의 속성을 가진 집단 간의 평균이니까 이런 배치 분산 분석이 됩니다. 해당 기무가설 쓰셔야 되고요. 해당하는 기본적으로 SPSS는 4변의 통계량만 보시면 됩니다. 해당 검증 통계량 값과 해석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분산 분석표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유의 확률입니다. 유의 수준이 아니라 유의 확률을 답변을 작성하시고 투키에 따라서 해당하는 시기 해석을 사후 검증을 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다음을 보시게 되면 센터 이용량, 헬스장, 수영장, 농구장 이렇게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이번에 상관계수를 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를 센터장을 기준으로, 그렇죠? 센터 이용량 기준으로 나머지 상관계수값과 유의 확률값을 직접적으로 작성하시고 해당하는 해석 결과를 도출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째 문제를 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전반적 4가지 독립변수와
그렇죠? 그다음에 해당하는 전반적 이용 만족도에 대해서 영향력을 한번 보실 겁니다. 이가 독립 변수. 그다음에 해당하는 부분 전반적인 문화센터 만족도가 종속 변수가 되고 회귀 분석을 늘려야 됩니다. 다중 회귀 분석이 될 것 같고요. 해당 회귀식을 작성하고 유의 확률 이런 것들을 살펴보셔야 될 겁니다. 이 정도 수준이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이렇게 쉽게 나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이 경우는 거의 없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냥 요 정도 수준이면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 베이스가 되실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자료 동영상 계속적으로 제가 해당 부분은 본 카페나 네이버 TV나 유튜브에서 계속적으로 제가 제공을 하고 있을 테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 좀 해주시고 네이버 TV 구독과 유튜브 구독을 해주시면 제가 강의할 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렇으면 어디서 다운로드를 받았는지 아까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면 자료를 한번 받아보죠. 이 부분 딱 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PDF가 따로 있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문제만 출제되어 있는 PDF하고 데이터가 나타납니다. 데이터를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우선적으로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여기 보시면 시험장에 가시면 아마 이와 같이처럼 하나의 자료만 제공이 될 겁니다. 하나의 이렇게 자료만 제공이 되실 것 같은데요. 이 하나의 자료만 가지고 여러분이 데이터를 불러드리고 SPSS를 통해서 불러드리고 얘를 통계적으로 분석을 실시하셔야 됩니다. 이걸 별도로 원본을 하나 카피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얘가 문제가 그러니까 수정을 한다거나 할 때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카피해 놓으시는 것이 상당히 조금 유리하게 또 혹시나 하는 부분에 조금 복사를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자, 문제를 해당하는 제공되는 문제를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문제를 한번 우선 시험장에 가셔도 한번 열어보셔야 돼요. 자, 열어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이처럼 메모장에 다음과 같이처럼 자료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맨 위에는 변수명이 없습니다. 맨 위에 현재 변수명이 없고요. 해당하는 변수와 변수 간의 관계는 이제 탭입니다. 어떻게 탭이냐면 이렇게 이동을 하시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좀 멀리 떨어지죠. 만약 스페이스라면 이 정도 간격이 됩니다. 근데 얘를 탭으로 하기 때문에 일정한 간격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얘를 반드시 클로즈 시켜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SPSS에서 불러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우선 클로즈 시킬게요. 저장 안 하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SPSS를 열어보실 건데요. 저는 SPSS 26 버전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이 버전에 따라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버전에 따라서는 큰 차이는 없지만 여러 가지 자잘하게 조그만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보실 건데 저는 26 버전으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스태티스틱 나타나시게 되면 해당한 부분을 이 화면상에 조금 잘리는데요. 죄송합니다. 해당 부분을 닫기 하시게 되면 SPSS를 바로 여실 수 있게 됩니다. 다음과 같이처럼 SPSS를 열으실 수 있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조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이렇게 SPSS를 여실 수 있게 됩니다. 자, SPSS의 뭐 버전에 따라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지만 여러분들 시험장에 가시면 반드시 기본적인 설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말씀드리고 진행하도록 하죠. 우선 이제 시험장에 가시면 해당한 부분, 요 부분이 나타나는지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요게 여러분 라이센스가 다 만료가 된다거나 기간이 유효되거나 제대로 설치가 하지 않으시면 특히 해당하는 라이센스를 제대로 설치 안 하시면 요 부분이 화면상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별도로 SPSS 설치하는 방법을 별도의 강의 해당하는 동영상이 따로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여러분 참고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강의는 어디에 있냐 하시게 되면 일단 설치하고자 하는 강의는 이것처럼 해당하는 94546, 94546을 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오류 설치하는 방법들을 다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는 현재 25버전이시니까 반드시 이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94546이에요. 94546 살펴보시면 SPSS를 설치하는 법은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SPSS 설치 동영상은 여기서 94546 이쪽에 카페를 보시게 되면 해당 부분을 연결해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자, 계속적으로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메뉴를 보시게 되면 데이터 보기하고 변수 보기로 나눠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파일을 보시게 되면 셋 파일, 열기. 일반적으로 데이터 부분을 가져오기 부분이기 때문에 해당하는 셋 파일을 열거나 데이터, 특히 여기를 많이 씁니다. 텍스트. 해당하는 부분은 텍스트 데이터를 불러들이는 방법을 합니다. 과거 버전에서는 따로 텍스트만 가져오는 버전이 있었는데 20 몇 버전 이상부터는 텍스트만 따로 가져오는 버튼이 없어지고 있습니다. 자, 계속적으로 가죠. 편집을 보시게 되면 해당하는 옵션이 중요합니다. 다른 거는 그렇던데 시험장에 가시면 반드시 옵션을 한번 보셔야 됩니다. 옵션 살펴보시면 여러 가지 보실 건데 버전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버전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해당하면 반드시 먼저 해야 될 것부터 말씀드립니다. 반드시 해야 될 건 우선 언어로 들어갑니다. 언어서 한국어로 선택해 주세요. 한국어. 그 다음에 여기서도 사용자 인터페이스도 한국어로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노케이 쓰기 시스템을 결정합니다. 기본적으로 노케이 쓰기 시스템. 그래서 여기서 한국어로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국어로 선택하셔야 되고요. 자, 다음에 해당하는 출력 결과입니다. 출력 결과에서는 이름과 네이블, 값과 네이블. 다시 이름과 네이블, 값과 네이블을 반드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가시면 기본적으로 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아웃풋은 굳이 저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아웃풋은 굳이 저장하실 필요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저장하지 않고 진행할게요. 자, 그 외에 옵션을 보시게 되면 시험장에 가시면 조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선은 언어는 제대로 코리안으로 되어 있는지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만약 이렇게 하는데 이게 활성화가 되지 않는다면, 이 부분이 활성화되지 않는다면 전체로 다시 끄시고 SPSS를 열어야 됩니다. SPS를 여셔서 해당 파일이 열리면 안 됩니다. 파일로 열면 안 됩니다. 해당 부분 노케이 쓰기 시스템을 반드시 변경하시고 데이터를 불러들이는데 그 한글이 계속 깨진다 그러시면 유니코드로 이 부분을 유니코드로 한번 결정하시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까지는 제가 대략적으로 24번전부터 계속 테스트를 해보니까 25번까지 대략적으로 제가 500대 이상 테스트를 해본 결과 노케이 쓰기 시스템을 코리안으로 하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 안 되시면 유니코드 이렇게 되면 이 부분에도 안 되는 건 저희가 해당 부분은 다시 SPS에 다시 한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일반으로 갑니다. 일반으로 가시게 되면 요거는 반드시 설정하실 필요는 없는데 여기 보시면 표의 소수에 지수 표기 없음이라고 나타납니다. 이게 뭐냐면 하시다 보면 SPS나 여러 가지를 엑셀을 보시면 2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2.45에 그렇죠. 2에 마이너스 0.5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라는 것은 마이너스가 붙은 것은 왼쪽으로 공이 5개가 있다는 겁니다. 공이 5개 있다는 것이고요. 플러스가 나오면 해당 부분은 오른쪽으로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이 나타나지 않도록 과학지수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지수 표기 없음으로 합니다. 다음 소수점 선행의 0값이라고 하는데 이건 특히 P값을 유의확률값인 P값이 대출될 때 P값이 도출될 때 가끔 보면은 0.004 이런 식으로 나온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명확하게 0.004로 이렇게 명확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선행 0 표시를 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답안지를 쓰실 때도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0.004로 쓰셔야 되지 0.004로 쓰시면 해당하는 부분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제대로 안 보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하는 부분은 반드시 0까지 명확하게 표시를 해주셔야 됩니다. 해당하는 이 부분은 안 하셔도 됩니다만은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하는 언어 부분에 한국어 노케이 쓰기 시스템 한국어 그다음 출력 결과에서 이름과 네이블 값과 네이블 이름과 네이블 값과 네이블을 반드시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상으로 간단한 XPSS에 대한 설정과 시험해 보실 때 주의할 사항을 말씀드렸고요. 다음부터는 문제를 계속적으로 풀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